여러분은 부자 하면 돈이 얼마나 있을 거라 생각하시나요? 얼마나 있어야 우리가 부자라고 부를 수 있는 걸까요? 2024년 연말을 맞이해서 KB금융이 한국 부자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벌써 14년째 발간 중이라고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많은 데이터가 쌓여서 공부하시기에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요. 보고서 링크를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연말에 시간 내서 꼭 전문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먼저 부자들은 만 나이로 평균 42살에 종잣돈 7.4억 원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억 원을 모으기까지는 만 45세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부자들이 사는 세상을 되게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느껴질까 두려워서 오히려 관심을 안 가지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요. 보고서를 읽는다고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자들이 어떤 삶을 살아서 부자가 되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또 어디에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지, 이런 인사이트를 무료로 얻어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큰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두 영상에 걸쳐서 이 KB금융연구소의 한국 부자 보고서를 읽고 제가 인상 깊었던 내용 세 가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볼까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와 함께 경제, 금융 함께 공부하실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부자라 하면 얼마 정도 있어야 될까요? 이 보고서에서 부자라고 정의하고 인터뷰한 사람들은 금융자산 10억 원, 부동산 자산 10억 원, 총 20억 원 이상 자산을 가진 부자들이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이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최소한 100억 원 이상은 있어야 부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냐 라고 했다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얼마 정도 있으면 돈 걱정이 없을 것 같냐 하는 질문에 100억 원이라고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젠 100억 원도 고액 자산가들한테는 부자 축에 껴주는 스타트 지점인 거죠. 물론 그동안 물가 상승도 많이 있었겠지만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현상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더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 기준대로 했을 때 한국의 부자는 46만 1천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의 약 0.9% 정도 된다 하는데요. 이들이 가진 총 자산은 2,826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삼성전자만한 기업이 9개 정도 되는 거니까 엄청 커 보이기도 하는데, 한편으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이 세 기업의 시가총액은 3천조 원이 넘으니까 한국 부자들의 자산을 다 합쳐도 이런 회사 하나 못 산다고 하니 이럴 때 미국과의 스케일 차이가 다시 한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이제부터는 부동산과 주식, 그리고 한국인의 투자 이민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려 하는데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보시면 한국의 부자들의 총 자산 중에서 55.4%, 절반 이상이 부동산 자산에 묶여 있고, 주식이나 채권 같은 금융자산은 38.9% 된다고 합니다. 몇 년 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부동산 55%, 주식 채권 40%, 기타 등등 5%, 이게 국룰처럼 지켜지고 있는데요. 그나마 자산가들이니까 다들 집 한 채는 가지고 있고 남은 돈으로 주식, 채권 이런 걸 하는 거라 한다면,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거의 총 자산의 80%, 90%가 부동산에 묶여 있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어려워질 때 이렇게 자산 배분이 잘 되어 있는 부자들이 더 잘 버티는 거다라고 할 수 있고요. 흥미로운 점은 거주용 외 주택에 대한 비중이 작년에 10.1%에서 올해 10.9%로 0.8%포인트 상승했다는 점인데요. 요새 부동산 경기가 예전만큼 좋지 않고 상승론과 하락론이 격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부자들은 다주택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주 소폭이지만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한국에서 최소한 내가 살 집 한 채 정도는 사도 된다. 단기적으로는 부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1주택은 부동산 상승에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하락에 베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중립적인 포지션이라고 할 수 있다. 전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부동산 연끌족이 높은 금리에 고생하고 있는 걸 보면 부동산 투자를 당분간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부자들은 한국 부동산은 깔고 간다, 이게 기본적인 스탠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중장기 투자처로 거주용 주택을 최우선순위로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전국 아파트 지수는 횡보하거나 하락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코스피도 박스피에 10년 이상 갇혀있는 동안 그 안에서 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갔던 것처럼 부동산 역시 지역마다 차별화가 점점 더 나타날 텐데요. 어차피 일반인이 당장 강남이나 용산 같은 곳에 좋은 아파트를 사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부자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 해서 우리도 똑같이 갈 수는 없으니까
현재 가용 가능한 범위 안에서 올라갈 만한 부동산을 한번 찾아보고 필승 전략이 없다면 부동산 말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산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경제적인 베팅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급하게 결정해서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보고요. 다음으로는 주식인데요. 올해 한국 시장은 정말 힘들었지만 부자들이 투자했던 주식은 좋았나 봅니다. 2023년에 주식 보유 비중이 6.6%였던 것에 비해서 7.4%로 0.8%포인트 증가했고요. 금융자산 가운데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자들의 비중도 75.5%로 전년 대비 3.3%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로 좋아 보이는 자산으로 주식을 꼽았다고 하는데 워낙 올해 한국 시장이 좋지 못했으니까 저가 매수 관점에서 투자 포인트가 유효하다라고 본 것 같고요. 또 중장기 투자처로도 부동산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주식을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데 내년에는 주식 비중을 좀 줄이고 안전자산 비중을 높이겠다는 분들도 있었던 반면에 내년은 불확실성이 제거되는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이 주식을 추가 매입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올해보다 주식 비중을 늘리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고 줄이겠다는 사람도 줄어들고 그냥 올해 정도로만 유지하겠다는 부자들이 73%로 대다수를 차지했는데요.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점은 금융자산이 많을수록 투자 성향이 공격적이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를 할 수 있겠죠. 30억 원 이상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20.9%인 것에 비해서 30억 원 미만은 19.5%, 큰 차이는 아니지만 자산이 많을수록 위험 추구 성향이 전체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부자들은 평균적으로 국내 주식 6.1개, 해외 주식 4.2개의 종목에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는지보다 분산 투자, 장기 투자 이 두 가지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는 게 저는 정말 인상적이었는데요. 금융자산 30억 원 이상 있는 부자들 중에서 25%가 국내 주식에 20년 이상 투자를 했고 평균 기대 수익률은 16에서 17%, 감수할 수 있는 손실은 12에서 13% 정도로 응답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또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게 자산이 많을수록 수익을 경험한 비율이 더 높았거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심리적으로 쫓기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이 심리적인 안정감과 여유를 갖고 투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실 거라 생각해요. 총자산 50억 원에서 100억 원을 갖고 있는 부자들은 10명 중 4명이 금융투자로 수익을 냈고 100억 원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도 3명 중 1명은 금융투자로 수익을 냈다. 그리고 이들 중에 손실을 본 사람은 10명 중에 1명이 될까 말까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주식을 많이 떠나서 미국 주식을 많이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한국 시장은 망했다라고도 하는데 엄밀히 말하자면 주식은 죄가 없다. 한국 시장이든 미국 시장이든 원칙을 갖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얻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손실을 입었다. 그런 걸 전 느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도 한국 시장이 자꾸 빠져서 열받긴 하겠지만 내가 20년 해오면서 산전수전 다 겪어봤는데 일단 한국 주식은 들고 가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은 KB금융 한국부자 보고서에서 부자들이 부동산과 주식에 어떻게 투자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봤는데요. 내일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한국을 떠나려는 한국의 부자들에 대한 얘기와 부자 보고서를 읽고 들었던 제 생각을 함께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연말에 감기에 걸려서 긴 영상을 소화하기가 다소 힘이 드네요.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즐거운 크리스마스 보내시길 바랍니다.